정 실장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아보전, 경찰, 검찰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아보전입니다. 아보전은요, 조사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보전이 이거 아동학대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찰입니다. 이 경찰 같은 경우에 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결정권이 굉장히 확대됐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아동학대에 있어서만큼은 경찰보다는 검찰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은요, 자기가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특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반드시 검찰한테 사건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무혐의라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기소, 불기소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특유의 결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건데요. 자, 요즘에 아동학대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인데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요, 일단 취업 제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처분의 수위도요, 보통은 뭐 심하더라도 수강명령 뭐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대응을 한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서 불처분 결정을 받아서 불이익을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조사 내용은요, 일반 범죄는 너가 뭘 했냐 여기에만 집중해서 물어보는데, 이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의 그때 당시의 반응, 이 아동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이 아동이 정신상태라든지 연령이나 이런 정서적인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이 아동의 정신 발달의 위험, 아동의 신체 발달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아동의 특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일단 아동학대의 고의를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고의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발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동을 좀 미워하거나 아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애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가 문제가 많아요,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이런 발언보다는 아동의 행동 그 자체에 중점을 둔, 아동이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동에 대해서 평상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셔야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